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 별 문제 없던 신발을 신고 걷다가 갑자기 발목이 삐끗하면서 넘어질 뻔한 순간. 다행히 잡고 일어났지만 그 순간의 아찔함은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 딱딱한 바닥이나 계단 모서리가 있었다면 단순히 넘어짐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낙상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층의 낙상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의 낙상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히 신는 그 신발 한 켤레가 삶의 마지막을 앞당기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편해서 매일 신는 낡은 슬리퍼, 오래되어 밑창이 다른 운동화, 젊을 때부터 신던 좁은 구두. 발은 이미 나이와 함께 변했지만 신발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발바닥의 지방은 줄고 아치는 무너지고 발가락은 휘어지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신발을 고집하는 순간 발은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 피로감, 그리고 결국 균형 상실로 이어지죠. 상상해 보십시오. 집 안에서 화장실을 가다 미끄러지는 순간 단단한 변기 모서리에 부딪히며 골절이 생깁니다. 밤새 고통 속에 누워있다 아침에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바닥에 물기에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 뇌진탕이나 척추 골절로 삶 전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대부분 잘못된 신발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낙상 사고의 30%가 신발 선택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발이 발을 지탱하지 못해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주고 결국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시니어의 삶은 자유로운 보행에서 휠체어 의존으로 건강한 생활에서 장기 요양으로 급격히 추락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 단 한 켤레의 신발 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과 존엄, 그리고 남은 인생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순한 신발 추천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저는 건강 또 보고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평생을 지켜줄 진짜 신발 선택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발에서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발은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몸 전체의 기초입니다. 심장에서 멀리 있지만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몸무게를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시니어는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발의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깁니다. 신발 선택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잘못된 신발은 단순 불편을 넘어섭니다. 무릎, 관절과 허리를 망가뜨리고 낙상 사고까지 불러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절반 가까이가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발, 아치, 붕괴를 겪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전 신발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편하다며 낡은 슬리퍼나 오래된 운동화를 신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건강을 위협하는 선택입니다. 발은 집의 기초와 같습니다. 작은 균열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발 건강의 문제는 온몸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신발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하나의 의학적 처방입니다.
발의 형태와 나이에 맞는 신발이 삶을 지켜주는 시작점입니다. 발에 맞는 신발은 통증을 줄이고 보행을 안정시킵니다. 균형을 지켜 낙상 사고를 예방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낮춥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신발을 바꾸는 순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순한 신발 추천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키는 원칙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4세 이순자 할머니, 평생 성실히 일하며 은퇴 후엔 매일 시장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발 통증이 잦아졌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늘 신던 낡은 슬리퍼, 젊을 때 구두를 그대로 신었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 골목길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중 얼음 위에서 발목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엉덩이와 허리를 강하게 부딪힌 뒤 병원 진단은 고관절 골절.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젠 예전처럼 걷기 힘듭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하던 아침 산책은 사라지고 이웃과의 만남도 끊겼습니다. 자유롭게 걷던 즐거움이 사라지자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한 번의 낙상이 삶 전체를 뒤바꿔 버린 겁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변화를 만났습니다.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신발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편한 신발이 아니라 발을 제대로 지지하는 신발, 뒤꿈치가 단단히 잡히고 쿠션이 충분한 전문 워킹화, 발볼이 넉넉해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신발. 처음엔 어색했지만 꾸준히 착용하며 재활을 이어갔습니다. 3달 후 짧은 산책이 가능해졌고 6달 후 시장에 다시 섰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삶의 희망은 돌아왔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신발이 제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조금만 일찍 바꿨더라면 이 큰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발은 소모품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장비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낙상과 골절로 이어지고 올바른 선택은 자유와 존엄을 지켜줍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한국 시니어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미리 찾아온 경고입니다. 발 건강의 시작은 신발에서부터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꿉니다.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알고도 무심히 반복하는 작은 실수입니다. 신발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익숙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젊을 때 신던 신발을 계속 고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 모양은 크게 변합니다. 발바닥 지방은 얇아지고 발 아치가 무너지며 발가락 관절은 점점 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시니어들이 예전에도 불편하지 않았으니 지금도 괜찮다며 과거의 신발을 고집합니다. 이 작은 고집이 결국 발 변형, 무릎과 허리 통증, 그리고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편하다는 이유로 슬리퍼만 신는 것입니다. 슬리퍼는 뒤꿈치를 잡아주지 못하고 쿠션도 거의 없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집 안에서 편하게 신기 위해 선택하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발입니다. 특히 미끄러운 욕실이나 부엌에서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밑창이 다른 신발을 계속 신는 것입니다. 신발은 소모품입니다.
밑창이 닳으면 미끄럼 방지 기능은 사라지고 충격 흡수력도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니어들은 아직 멀쩡해 보인다. 새 신발. 사기 아깝다라는 이유로 낡은 신발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낡은 신발은 발을 보호하기는커녕 넘어지게 만드는 덫이 됩니다. 이 실수들의 무서운 결과는 실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정자 할머니는 평소 집안일을 할 때 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 바닥에 흘린 물기를 닦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손목이 꺾이며 골절이 발생했고 이후 한동안 혼자 밥을 짓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뒤꿈치를 잡아주는 실내용 신발을 신으셨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김영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아직 멀쩡하다며 오래된 운동화를 고집했습니다. 이미 밑창은 닳아 쿠션이 거의 없는 상태였지만 그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꺾이며 크게 넘어졌습니다. 진단은 무릎 연골 손상. 의사는 신발 쿠션 부족으로 충격이 고스란히 관절에 전달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뼈만 부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골절이 곧 삶의 자유를 앗아가고 우울증과 장기 요양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뚜렷한 교훈을 줍니다. 신발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신발은 발을 지탱해주고 균형을 잡아주며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올바른 신발 하나가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열쇠가 됩니다. 작은 아쉬움 때문에 혹은 습관 때문에 신발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한 번의 올바른 선택, 한 켤레의 바른 신발은 여러분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줍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단순합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장비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순간 시니어의 보행은 안전해지고 삶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신발 선택이 얼마나 큰 위험을 부르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어떤 신발을 신어야 안전하고 편안한 걸음을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핵심 법칙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핵심 법칙은 뒤꿈치 지지입니다. 발의 안정성은 뒤꿈치에서 시작됩니다. 뒤꿈치가 흔들리면 발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결국 무릎과 허리까지 부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발목과 뒤꿈치를 단단히 잡아주는 힐컵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흔히 시니어분들이 많이 신는 슬리퍼나 헐렁한 신발은 이 기능이 전혀 없어 넘어짐의 위험을 키웁니다. 뒤꿈치가 잡히는 순간 보행의 안정성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핵심 법칙은 쿠션감입니다. 발바닥은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충격을 흡수합니다. 젊을 때는 발바닥의 지방층이 이를 흡수해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지방층이 얇아져 뼈와 관절이 직접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쿠션감이 좋은 신발은 발뿐 아니라 무릎, 허리, 척추까지 보호해줍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신은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 통증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세 번째 핵심 법칙은 발볼의 여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딱 맞는 신발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면 발볼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럼에도 좁은 신발을 신으면 발가락이 눌리고 변형이 생기며 대표적으로 무지외반증이 발생합니다.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볼이 여유 있는 신발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발 변형을 막고 보행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네 번째 핵심 법칙은 미끄럼 방지 밑창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빙판과 눈길, 그리고 일상적으로 젖은 바닥이 많습니다. 밑창이 평평하거나 닳아 있으면 작은 물기에도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미끄럼 방지 패턴이 있는 밑창은 낙상 위험을 대폭 줄입니다. 실제로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밑창이 미끄러운 신발에서 비롯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부엌, 습기가 많은 장소일수록 밑창의 패턴이 생명을 지킵니다. 다섯 번째 핵심 법칙은 가벼움입니다. 무거운 신발은 발걸음을 느리게 하고 걷는 동안 피로를 2배로 증가시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에 불필요한 하중을 가합니다. 반대로 가벼운 신발은 보행 효율을 높이고 장시간 걸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신발이 무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활동을 줄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신발은 움직임을 늘리고 활동성을 되찾게 합니다. 여섯 번째 핵심 법칙은 주기적인 교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수명을 다하면 기능을 잃습니다. 보통 신발은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창이 닳고 쿠션이 꺼지면 신발은 더 이상 발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아직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 저하는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신발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마지막 7번째 법칙은 생활 맞춤화입니다. 즉, 실외용 신발과 실내용 신발을 구분하는 습관입니다. 집에서는 가볍게 신는 슬리퍼가 아니라 발을 잡아주는 실내용 워킹화를 신어야 합니다. 실제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집 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선택 하나가 집 안에서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뒤꿈치를 단단히 잡아주는 신발, 충분한 쿠션감, 발볼의 여유, 미끄럼, 방지 밑창, 가벼운 무게, 주기적인 교체, 생활 맞춤화. 이 7가지 법칙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시니어의 생명과 직결된 원칙입니다. 신발 하나가 노년의 보행을 바꾸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삶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신발을 신을 때 이 원칙을 떠올리십시오.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남은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신발을 선택했다면 이제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시니어의 발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간이 쌓이면 평생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주기적인 교체입니다. 신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밑창은 닳고 쿠션은 꺼지고 지지력은 약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 기능은 이미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신발을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이 아직 멀쩡하다, 아깝다라는 이유로 몇 년씩 같은 신발을 신습니다.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이 아프고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찾아오며 결국 낙상이라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주기적인 교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실내와 실외 신발의 구분입니다. 집 안에서는 편하다고 슬리퍼를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집 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욕실, 부엌, 거실 바닥은 미끄러질 위험이 큽니다. 슬리퍼는 뒤꿈치를 잡아주지 못하고 밑창이 얇아 쉽게 미끄러집니다. 따라서
집 안에서도 반드시 실내용 워킹화를 신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욕실에서의 낙상, 부엌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외출 전 점검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신발 밑창을 한번 확인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큰 사고를 막습니다. 밑창에 작은 균열이 있는지, 미끄럼 방지 패턴이 닳지는 않았는지, 쿠션이 눌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특히 겨울철 빙판길을 걸어야 할 때는 더욱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몇 초의 확인이 몇 달의 병상 생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 태도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발에 통증이 있어도 참고 걷습니다. 그러나 발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발 변형과 관절 손상의 시작점입니다. 발이 아프면 무조건 참고 신는 것이 아니라 발에 맞는 신발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의 형태는 변합니다. 그 변화에 맞춰 신발도 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신발을 번갈아 신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 켤레의 신발만 계속 신으면 신발은 빠르게 닳고 기능을 잃습니다. 신발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으면 신발의 수명은 길어지고 발의 피로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환경에 맞는 신발을 갖추면 상황별로 더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한 생활 규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습관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을 무시하면 사고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사고는 예방되고 삶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선택해야 할 것은 특별한 치료법이나 고가의 장비가 아닙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신발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습관, 집 안에서도 안전한 신발을 신는 습관, 외출 전 신발을 점검하는 습관,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 습관, 그리고 여러 켤레를 번갈아 신는 습관.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시니어의 보행을 지키고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거창한 운동법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소한 습관, 작은 실천의 차이입니다. 습관은 곧 안전이고 습관은 곧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사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롭게 걷는 것입니다. 걸음을 잃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단절됩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고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손주들과 손을 잡고 산책하는 작은 행복마저 사라집니다. 걷는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곧 삶의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무도 사소합니다. 바로 잘못된 신발 한 켤레입니다. 신발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신발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좋은 신발은 발을 안정시키고 균형을 잡아주며 낙상을 예방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신발은 삶을 무너뜨립니다. 하루하루 무심히 신는 그 신발이 사실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가? 그 신발은 내 발을 지켜주고 있는가? 발은 우리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발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올바른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절대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도 발이 자주 아픈데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슬리퍼가 편해서, 낡은 신발이 아깝다는 이유로 그냥 신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무심함이 바로 내일의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도 언젠가 계단에서 혹은 욕실에서 혹은 시장길에서 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합니다. 단 한 번의 선택, 한 켤레의 신발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꿈치를 잡아주고 발볼에 여유가 있고 쿠션이 충분하며 미끄럼 방지 밑창을 가진 신발. 이 조건만 지켜도 낙상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신발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발을 위한 일이 아니라 무릎과 허리, 척추, 그리고 나아가 내 삶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20년은 발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걸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유를 지키고, 걸음을 잃은 사람은 삶의 무대를 잃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의 자유입니다. 집 앞을 걷고, 시장을 다니고, 손주와 함께 놀 수 있는 그 평범한 자유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신발을 확인하고, 교체하고, 습관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해지고, 한 분이라도 더 자유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발은 단순히 발을 덮는 도구가 아닙니다. 신발은 당신의 미래입니다. 신발은 당신의 존엄입니다. 신발은 당신의 마지막 20년을 지켜주는 생명줄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가슴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발을 내려다보고 신발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꾸십시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건강 또 보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삶을 지켜주는 건강의 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언제까지나 자유롭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